백종민, 강희종의 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뭐 항상 우리 가을만 되면 항상 돌아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걸 좀 나눠보려고 그렇죠. 하는데 예. 항상 이 가을에 돌아오는 아이폰 그렇죠. 소식 항상 들어오죠. 네. 올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이폰 뭐 아이플을 주가라든지 또 우리 뭐 반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 많이 또 저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지켜보셨는데 뭐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그러시죠. 최근에 그 현지 시간으로 9일이죠.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좀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시가 아니라 저기 소개했죠. 네, 소개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아이폰 16 관심들이 많은데 어떤 특징들이 좀 있나요? 일단 대한민국적으로 봤을 때 좀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1차 출시국. 네. 항상 우리가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린다. 뭐 해외 직구한다.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또 이 먼저 판매되는 미국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특히 요새는 또 일본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일본에 가서 사와서 언박싱 뭐 하고 이 리뷰하시는 영상들 올리셨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부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네.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 전 세계 가장 먼저 나오는 국가와 우리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 언제쯤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이죠? 13일부터 예판을 하고 그러니까 20일부터 이제 오프라인에서 살 수도 있고 물건을 네. 받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합니다. 네.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네. 애플이 한국을 좀 보는 그래도 좀 시선이 조금 달라지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급부 보면은 삼성을 견제한다. 삼성 갤럭시가 요새 AI 기능 좀 넣고서 좀 아무래도 좀 힘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국내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또 견제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우리가 애플을 많이 구매하는 건 맞거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애플 판매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좀 비중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애플이랑 가장 경쟁하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인데 네. 안드로이드 진영의 또 대표 주자가 삼성전자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우리 또 한국은 또 얼리 어답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애플이 또 특이한 뉴스를 하나 내놨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던 그 나이 찾기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나이 찾기 서비스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제 오픈을 하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애플이 이 기능을 막아놨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경험을 겪었어요. 해외에서 호텔방에다가 제 에어팟을 놓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좀 가다 보면 갑자기 시계하고 전화기에서 두두두두 메시지가 떠요. 너 에어팟 어디 두고 왔니? 에어팟이 멀어지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분실물 찾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애플이 막아놨었거든요. 그동안 뭐 대한민국의 법 때문에 막았다 그러고 하는데 또 실제로 또 이 법률을 관장하는 또 이 국가기관들 가보면은 또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 기능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기기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우리나라를 좀 아무래도 좀 요번에 이제부터는 좀 더 중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렇죠. 한국 소비자들의 좀 요구를 좀 많이 수용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네요. 네. 근데 또 이번에 아이폰 16을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또 여러 가지 또 내용을 나눠보면서 네, 또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아이폰 16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던 게 이제 그 인공지능 기능, 네. AI 기능인데요. 요거 좀 그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6월에 발표를 했죠. 네. 이거 발표를 하면서 애플 주가가 치솟아 가지고 지금 뭐 다시 또 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네. 3조 달러가 넘고 있죠, 지금도.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나스닥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애플 주가는 뭐 그렇게 별로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자, 근데 정작 이번에
까보니 뭐 이미 예상은 되고 왔었지만은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의 AI가 상당 부분 이번에는 만나기 어렵다라는 게 예상이었고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네. 그 외신들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쳤다. 네. 혁신이 좀 없었다. 네. 그런 평가도 있고 실제로 주가도 크게 뭐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플 주가는 저기 신제품 발표에 또 잘 안 올라요. 보통 오히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작되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오르는 게 보통 지금의 추세였고 네. 항상 제가 애플에 대한 책도 썼지만은 뭐 잠깐 광고 같지만요. 근데 네. 우리가 항상 애플이 혁신이 없다고 항상 강조해 왔는데 상황은 애플은 1등, 기타 기업들은 뒤로 밀려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혁신이 없는 건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네, 같이. 네, 네. 그럼 이번에 좀 어떤 것들이 좀 특징일까요? 그 아이폰 16에서는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좀 어떤 것들이 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애플이 인공지능 비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리라는 것을. 그렇죠. 그 시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인수한 기업인데 네. 인수할 때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저희 아들도 시리를 잘 쓰면서 시리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계속 저한테 불만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AI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애플의 그 시리는 발전이 더디어 왔죠. 근데 이제 이 시리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뭐 직접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또 이 전화기를 안에서 뭐 사진을 직접 편집한다든지 그리고 뭐 녹음한 거를 뭐 바로 요약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상은 아직은 못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는 혁신적이란 그런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회사가 뭘 하나 시작할 때는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좀 완벽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AI라는 게 항상 이 기업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애플이 또 추문이 많았잖아요. 뭐 저기 전화기가 휘어서 문제다. 뭐 전화기를 잘못 잡았더니 또 전화가 안 된다. 뭐 그런 게이트들이 많았고 특히 뭐 예전에 보면 배터리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었고요. 배터리 따른 성능 제한 그런 부분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고 최근에도 보면 디자인도 거의 바뀌질 않잖아요. 근데 디자인도 바뀌질 않는데 이상하게 소비자들은 또 그걸 계속 산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데 이 회사는 별로 바꾸는 것도 없는데 계속 소비자들은 뭐 1년에 2여 택씩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조금 혁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AI만큼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 최소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어떻게 보면 내년 아이폰 17이 나올 때가 돼야지 이제 진정한 AI 기능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런데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약간 좀 변화가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하드웨어적인 좀 변화는 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작년에 대부분 있었죠. 네. 작년에 애플이 아이폰 무게를 확 줄이면서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 티타늄 케이스를 사용했고 USB-C를 또 착용해서 이제 뭐 갤럭시 폰 쓰다가 노트북 쓰다가도 이렇게 충전기에 바로 꽂으면 또 충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뭐 좀 작은 변화에 좀 치중을 했어요. 뭐 카메라를 직접 셔터 누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버튼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화면이 좀 더 커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통화적 녹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삼성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네. 일단 뭐 저희 기자들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 녹음이 필요한데 항상 녹음에 드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게 뭐 해외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프라이버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는 수도 있긴 그렇죠. 있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사실 모금을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아이폰 하면은 녹음 안 되는 전화기 그래서 못 써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게 사실은 좀 깨지고 있었어요. SK텔레콤이 A-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아이폰도 녹음 되게 하고
심지어 요약까지 다 해줍니다.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녹음 기능 잘 쓰고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뭐 광고는 아니지만은 한국 기업도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차원에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애플의 녹음 통화 녹음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 엄청난 단점이 또 하나 있죠. 그거 뭐 어떤 거죠? 통화 중 녹음이 시작됩니다라는 그렇죠. 거를 예. 상대방에게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프라이버시 해외 기업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좀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기능을 좀 우리와 미국 법이 다르다 보니까 애플이 속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네. 미국은 뭐 연방법이 아니잖아요. 주법에 따라 가지고 이 녹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애플 사용자 경험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물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음한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갑자기 말을 멈출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아이폰 녹음된다고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그냥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상대편에게서 항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강 기자님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아이폰을 새로 사시게 되면은 녹음 좀 필요해서 녹음 좀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예의를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건 통화 녹음 서비스 그런 걸 이용하시면은 또 그런 알림 없이 위할 수 있는 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좀 그 반도체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 쿡이 아이폰 16을 그러니까 AI를 위해 모든 것 설계를 다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럼 뭘 바꿨는데 따지고 봤을 때 결국 핵심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죠. 이 반도체 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 뭐 맥북이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에는 뭐 M 시리즈가 들어가고 고급 제품은 좀 저급 제품은 A 시리즈 같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 A 시리즈라는 게 요번에 굉장히 혼란을 끝내고 저기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이폰 13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 14, 15 나오면서 이게 좀 애플이 반도체 전략에 조금 이 수정을 가하면서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고 이걸 어떻게 차냐 문제를 고민했었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요번에는 애플이 일반 제품에는 그냥 A18 그리고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저 고가 라인에는 칩에도 프로라는 이름 다시 또 붙여가지고 18 프로 네. 이렇게 칩을 나눠놨습니다. 두 세대를 건너뛰었다라는 좀 표현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대를 건너뛰었다는 말도 있는데 기존의 아이폰 14가 이게 아이폰 13 프로에서 있던 칩을 가져다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가 최신 칩들은 원래 2년 동안 프로였던 거죠. 프로에 들어있던 칩들이었죠. 고가 모델에만 이제 최신 네. 칩을 쓰고 일반 모델은 기존 칩을 계속 썼던 거고. 기존에서 가장 좋았던 칩을 넘겨준 거죠. 네. 근데 이 전략이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최신 칩을 쓰다 보니 최신 칩을 쓰는 거죠. 네. 이게 아이폰 13까지는 원래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가만 보면은 그때랑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네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도 보면은 컴퓨터 구입할 때 이 CPU 뽑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기 뭐 매니아들은 잘 아실 텐데 또 CPU를 사다가 또 그냥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또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든 이거 최고 성능을 뽑아 먹겠다고 속도를 올리겠다. 뭐 그래서 뭐 쿨러도 붙이고 뭐 굉장히 또 거기다 또 뭐 공을 들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라는 게 진짜 뽑기예요. 어떤 거는 성능이 좋고 어떤 건 성능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왜냐면은 반도체가 웨이퍼라는 것이 동그란 이 원이잖아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원이. 근데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칩과 맨 끝머리에 있는 칩하고 이게 성능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 어쨌든 반도체를 만들 때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회로를 만드는데 가운데 있는 정확히 가운데 있는 칩 같은 경우는 정확히 딱 알맞는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게 정설인데
아무래도 이 끄트머리에 있는 칩들, 이 렌즈를 통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안경을 쓰다 보도 이게 물체가 100%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휘어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끝으로 가면은 뭐 좀 품질이 안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서 안 좋은 건 좀 저가품으로 팔고 잘 나오는 거 고가품으로 팔고 이게 인텔이 옛날에 하던 전략이었어요. 근데 애플은 또 이렇게 합니다. 칩에다가 이 코어라는 걸 넣어줘요. 이게 이 반도체가 일을 하게 하는 계산하는 그런 코어들을 하고 있는데 고급 제품엔 그걸 좀 더 넣어주고 이거 저가 제품엔 덜 넣어줘요. 근데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게 사실 정말 다른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애초에 코어 다 집어넣어 놓고 어떤 건 활성화시켜주고 어떤 건 활성화 안 시켜주고 이러면 그냥 똑같은 칩을 통해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두 종류로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똑같은 칩인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성능을 하나를 더 작동하게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 차이가 벌어지면서 성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AI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팀 쿡이 AI를 위해 설계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애플이 프로에 더 넣어준 기능이 뭐냐? AI에 필요한 GPU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조금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기능이 또 시작이 되면은 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프로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AI 그 애플의 그 인텔리전스 기능이 아직은 좀 테스트인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쓰려면 네. 프로 제품을 사는 게 뭐 말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말은 그런데 그게 단순히 칩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NPU 기능은 어차피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 AI 기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능은 NPU라고 보통 보는데 이 GPU를 썼다는 것은 어쨌든 게임이라든지 다른 또 용도로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칩이 있는 고급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네. 그 실상으로는 지금 아이폰의 대세가 이 고급 제품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과거에 처음에 애플 아이폰이 X라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 고가품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어떤 게 $1,000였는데 지금은 좀 크기를 더 키워가지고 나온 제품들은 $1,500까지 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그냥 더 비싼 거 팔고 싶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정말 그렇게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1,200, $1,500짜리 더 고급 제품, 더 고급스러운 제품 그리고 조금 더 성능이 좋대더라. 그리고 거기에 또 짜잘한 기능들을 넣어주거든요. 눈에 좀 보이기 편하게 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절대로 저가품에 안 넣어줍니다. 그렇군요. 삼성은 다 넣어줘요. 웬만한 건 다 넣어줘요. 뭐 갤럭시 울트라 됐던 울트라가 아니건 뭐 일반 갤럭시건 웬만큼 다 비슷한 기능이 돌아가는데 애플은 철저하게 흔히들 말하는 금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최근의 추세는 특히 젊은 분들이 점점 더 고급 제품으로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럼 이제 아이폰 16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이 그 모바일에 그 AI 칩을 적용을 했는데 그 관련 시장에도 워낙 뭐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이 또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시장력이 좀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칩 자체로 볼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경쟁사 완제품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완제품으로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 완제품이니까 최근에 삼성이 내년에 내놓는 갤럭시 S 제품들에게 모두 동일한 칩을 넣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삼성이 또 금나누기를 해가지고 좀 저가품은 엑시노스 자체 개발한 게 엑시노스, 고가품은 퀄컴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유는 뭔지 알고 계시죠? 비싸니까. 퀄컴이 칩이 워낙 요새 비싸게 올라가니까 값이.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설계해서 대만 TSMC가 그 만들어 주니까 아무래도 가져오는 값이 쌀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은 외부에서 개발해서 외부에서 생산한 그 제품을 직접 사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갤럭시 24들에는 좀 급나누기를 했는데 그 앞에 23에선 전부 다 퀄컴 칩을 써줘서 소비자들이 또 좀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내년에는 다시 모두 퀄컴 칩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애플이 A18로 일단은 웬만큼 다 맞춰놨잖아요. 살짝 조금 더 뭐 고가 제품에는 좀 더 기능을 주긴 했지만은 웬만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게 너무 급을 나눴다가는 아무래도 다음 제품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칩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퀄컴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제 애플에 맞먹을 수 있는 기업이 퀄컴 정도 남아 있는데 퀄컴이 또 얼마나 또 좋은 성능의 칩을 뽑아와서 갤럭시에 붙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A18 프로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는 칩이지만은 또 소비자들이 또 좀 뭐 경계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양측이 지금 재미있는 것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애플에서 나온 기업 사람들이 만든 CPU 기업을 사가지고 지금 PC 시장에 진입했어요. 그 부분들 저 앞서도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을 이 모바일 CPU에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도 또 이 스마트폰용 모바일 칩 SoC에 또 치열한 또 경쟁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삼성이 물론 퀄컴의 칩을 쓰는 거는 이 모바일 사업부 쪽에 결정이겠지만 또 반도체 사업부 입장에서는 자체 칩도 열심히 또 개발을 해가지고 너무 뒤처지면 안 되는데 또 추격을 열심히 이제 그 다음번이나 또 다음 기계도 늘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또 격려를 해줘야 되는 또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폰도 경쟁을 해야 되고 반도체도 경쟁을 해야 네. 되는데 좀 어려운 좀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네,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한국어는 지원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이게 저런 것 같아요. 일단 AI를 개발하는 측이 다 지금 다 미국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쓰는 뭐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 뭐 이런 것들 뭐 대부분 다 영어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영어니까 그다음 영어 다음에 또 핵심 영어 언어가 뭐죠? 중국어 아닙니까? 중국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어를 지금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걸 들어갔다가는 그걸 중국어를 개발한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갔다간 중국에서 팔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마 중국 기업들이 만든 AI를 집어넣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어부터 빨리 하자라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애플도 네. 좀 그게 좀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영어부터 빨리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인구가 많은 언어를 확대하자 예.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는 아무래도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좀 애플 뭐 아이폰 그 팬층도 상당히 많은데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좀 네. 한국어 서비스가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네. 실망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한국 서비스가 좀 늦어질 거라는 건 이미 좀 예상이 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또 열심히 쓰시는 분도 영어로 바꿔가지고 또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쯤에는 될 것 같아 기대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 리스트에는 없고 그래서 네. 그 언제쯤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뭐 얘들이 애플이 학습을 얼마나 빨리 시키고 성능을 빨리 끌어올리냐에 다른 것 같은데 결국 의지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게 일단 챗GPT는 일단 한국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어가 되다 보니까 뭐 애플의 AI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안 되면은 챗GPT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일단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좀 또 기다려야 되는 또 시간이 또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가 1차 출시국이 됐다라고 했는데 또 뒤로 보면은 또 중요한 건 쏙 빠지는 정말 이게 우리를 대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인구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게 좀 불리한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내년에도 이제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되면 뭐 그 다음에 2026년일 텐데 그때면 또 새로운 버전의 또 아이폰이 또 등장할 때가
될 테고 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아이폰 18을 사는 게 맞느냐, 아이폰 16을 사는 게 16. 맞느냐, 1년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고민도 해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작년에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쓰던 아이폰 바로 갖다 저기 아예 줘버리고 새로 샀어요. 근데 무게가 가벼우고 하는 그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정말 AI가 중요할까? 아니면 이게 사진 잘 찍히고 가볍고 이런 게 중요할까를 또 볼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AI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휴대폰에서 당장 적용해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조금 그거는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애플이 전략적으로 지금 일단 하드웨어 다 끌어올려 놓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붙이겠다. 소프트웨어는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뭐 다른 안드로이드와 틀리게 애플은 OS 업데이트를 할 때 바로 전 세계 동시에 그냥 다발적으로 그냥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얘들이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는 게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올해는 아이폰을 꼭 안 사도 될 것 같다. 신형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제가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을까지 하는 기능이 아직 올해는 좀 없어요. 저는 작년에 그걸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옮겨갔는데 근데 올해도 근데 또 뭐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고민하시겠죠. 네. 과연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접는 전화기들이 있잖아요. 폴드 있고 플립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AI는 좀 더 그쪽에 앞서가 있긴 하죠. 뭐 번역 통화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문제는 최근에 통신사들이 AI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업체가 해주던 거 그냥 통신사 서비스로 좀 다 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외 AI 업체하고 제휴해가지고 1년 동안 무료로 해주겠다. $20짜리를 월 $20를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들고 와가지고 지금 또 AI 업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걸 다 계정을 다 파고 있더라고요. 지금 1년 동안 공짜인데 왜 안 써? 무조건 써야지. 전화기와 경쟁인지 경쟁인지 통신사도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캐리어를 그러니까 통신사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제는 그냥 보조금 많이 준다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통신사가 나에게 더 좋은 AI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전화기 바꿀 때 또 보통 많이도 옮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현명한 소비가 아니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 이제 발표하고 나서 바로 있다가 또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네. 화웨이가 또 3번 접는 폰을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원래 이 화웨이가 애플이 뭐 내릴 때 되면 꼭 하나 내놓잖아요. 작년에도 또 7나노 공정을 도입한 반도체를 넣은 뭐 스마트폰을 내놔서 미국이 또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보면은 항상 이런 행성을 해왔어요. 근데 이미 중국 시장은 상당 부분 화웨이, 오포 이런 기업들로 넘어왔죠. 로컬 기업 쪽에 많이 넘어왔죠. 예. 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가봐도 그게 확실히 보여요. 가장 피해는 본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죠. 그렇죠. 예. 예전에 뭐 동남아 매장 가보면 삼성하고 애플밖에 없었는데 좀 더 있어봤자 샤오미였는데 지금 화웨이 뭐 오포 아너 매장이 한 5군데 샵이 지금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도 갔다 왔을 때만 해도 삼성 조금 늘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저도 와서 하나 사긴 했지만은 예. 근데 화웨이하고 이 샤오미 매장은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정말 바글바글해요. 마치 미국에는 한국에는 애플 스토어를 보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중국계 소비자들이 이미 화웨이 접는 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2번 한 번 접히는 걸 쓰는 사람들은 3번 쓰는 거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경쟁 제품은 일단 지금 삼성이잖아요. 지금. 애플은 그걸 내놓는단 말이 있는데 아직 내놓지는 않았고. 근데
애플의 강점은 그 충성심이잖아요.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살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는 삼성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정말 시장 점유율이 처참하게 내려가 버린 상황인데, 그래도 애플이 그 정도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게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어 서비스가 좀 늦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 어떤 현지화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까 맞습니다. 통신사도 설명하셨지만 네. 통신사들도 국내 통신사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좀 애플하고 또 중국 기업들하고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삼성이 좀 고민이 또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좀 더 현지화라든지 좀 큰 중국 시장에서 좀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고. 그래도 일단 삼성이 AI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구글하고 잘 해서 일단 뭐 잘 하고 나간 건 맞고요. 다만 근데 지금 최근 나온 폰들이 조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구매가 주춤하다는 말도 들리긴 하는데, 일단은 제품을 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전처럼 또 이게 뭐 성능 제한 그런 소비자들의 화를 불러오는 그런 일은 이제는 하면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정말 소비자의 니드가 뭐냐, 그걸 맞춰갖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는 게 이 학생들이 그냥 구형 아이폰을 사들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학생들이 구형 아이폰을 많이 산다고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오리지널 원래 메인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더 갖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보통 뭐 업무폰을 개인폰을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전화기하고 사진기 2개를 갖고 다니는 개념으로 아이폰을 2개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10년 된 제품이 오히려 값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레트로 열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쓰던 초기 디카, 캠코더 갖다 버렸는데, 저도 다. 그거 여기 황학동 가면 10만 원, 15만 원 받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는 거 버리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 버릴 필요 없고 배터리만 사면 됩니다. 그런 것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오히려 아이폰은 이렇게 젊은 소비층들이 하나를 더 산다. 근데 이게 새 거는 아니지만 중고라는 거라도 어쨌든 이 안에서 충성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한국만 이럴까?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성세대들도 알고 있어야지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바뀌는 걸 좀 느끼면서 어떻게 우리도 대응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어떤 브랜드 파워가 점점 더 강화되다 보니까 각국이 또 애플에 대한 견제도 좀 그죠? 강화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유럽에서도 애플을 좀 경험에 대해서 좀 그 조치를 신제품 나오는 날 그 유럽에서 애플이 유럽에서 법인에 특혜 받던 이거를 다시 개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라 또 좀 시끌시끌했죠. 그 최근에 뭐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최근 한 뭐 20, 30년 내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성공한 게 있었나,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규제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많지는 않았던 본 적이 것 없는 같아요. 것 같죠. 네. 저도 기억나는 거는 미국에서 예전에 통신사를 이통사와 그냥 로컬 전화업체를 갈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미국 일이 버라이즌이고, 그리고 그 버라이즌이 그렇게 커가는 동안에 유선 통신사는 쭈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뭐 버라이즌의 비교도 없이 쫄아들었는데, 그 외에는 사실 뭐 얼마나 뭐 규제를 많이 했었나, 말만 많았죠. 결국에는 뒤가 뭐 흐지부지 된 경우가 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뭐 제대로 규제한다니까 뭐 어떻게 바뀔 거야, 그것보다는 일단 규제한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될 걸 또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아이폰 16 출시 발표 관련해서 좀 많은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항상 가을이만 돌아오면 이 스마트폰 전쟁이 또 시작됐고 애플은 애플대로 많이 팔려고 할 것이고 또 삼성은 또 그에 따라 맞춰서 또 가격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통신사들도 지금 또 경쟁이 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올해는 1차 출시국이라는 또 역대 최초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애플 AI 올해는 아니다. 올해 꼭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필요하신 분들 사셔도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셔도 되지 않을까. 나는 네. 그렇게 좀 뭐 조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추석이고 이제 네. 추석 때 이제 용돈들을 많이 받아 그렇죠. 보니까 그 용돈으로 또 이 전화기 사러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출시를 했을 때 또 우리 또 1차 출시국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앱스토어 앞에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질지 네.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누가 또 1호로 샀는가 그에 대해서 또 아마 또 그렇죠. 스포트라이트가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등에 좀 아이폰 16에 오늘 대해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백종민 강유종의 테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